안녕하세요. 봉알TV입니다. 자기 충족 혹은 자기 실현 예언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믿거나 혹은 기대한 것이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성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고 기대한 대로 상대방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성에 대한 이상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대방이 보여줬으면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다 가지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이러한 단순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행동들을 부추기는 일종의 동기부여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우리의 노력이 곁들어지게 되면 상대방을 우리가 원하는 이상형,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꾸 내 이상형은 어디에, 내 이상형은 어디에, 이런 불필요한 소리를 해댈 필요가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 눈앞에 있는 그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이상형의 그 모습으로 바꿔버리면 되니까요. 참고로 많은 이성관계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이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상형을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상형을 형성을 할 때 우리의 무의식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무의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차근차근히 살아오면서 생긴 경험치들, 그러한 경험치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경험을 하고 그리고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어떠한 피드백을 주고받았는지가 우리의 이상형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성에 대한 이상형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런 사람이면은 나하고 참 잘 맞겠다. 우리 스스로를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이성에 대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조심스럽게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누군가 특히 이성을 만날 때는 자꾸 이상형 거리지 마세요. 그런 이상형 딱 만나봤자 이번엔 이게 맘에 안 들고 또 저번엔 저게 맘에 안 들고 온통 맘에 안 드는 구석 천지입니다. 오케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실제로 내성적이고 그리고 부끄러움 많으면서 외모가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은 여학생을 정말 굉장히 매력적인 여인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의 일환으로 항상 어딜 가든지 이 여학생의 주위에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댄스 파티 같은 여러 가지 사교 모임에 늘 초대가 되었죠. 처음에는 당연히 이 여학생은 새롭게 바뀐 환경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이러한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전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아주 매력적인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하나씩 둘씩 보여주기 시작하죠. 옷차림, 헤어스타일, 말투, 그리고 행동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결국 이 여성은 굉장히 자신감이 뿜뿜한 그러한 여성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변화가 이 여학생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이 실험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남학생들한테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어필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실제로 매력적인 여자가 된 거죠. 이러한 주위 남학생들의 행동이 이 여학생으로 하여금 더 큰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었고 따라서 남성 친화적인 인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럴수록 이 여학생은 자신의 외모에 점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따라서 훨씬 더 많은 남학생들로부터 관심을 얻게 되죠.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실험 참가라고 하는 단순한 목적으로 이 여학생 주변에서 알짱알짱거리던 그러한 남학생들이 이제는 이 여학생을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을 벌이는 그러한 경쟁 구도까지 만들어지게 되죠. 처음에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정말 아름다운 한 마리의 백조가 된 겁니다. 우리 어른들 말씀에 남자는 거지처럼 키우고 여자는 공주처럼 키워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딱 들으면 약간 조금 불편해요. 하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수준의 인간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남자는 사정이 궁해지면 진취력, 그러니까 나는 남들하고 똑같이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분명히 나는 쟤하고 달라야 된다. 이러한 진취성이 올라가고 여기에 비례해서 행동력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자는 이와는 반대로 사정이 궁해지면 자존감이 하락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해서는 안 되는 크고 작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특히 성장 과정에서 주변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것은 곧 성인이 된 후에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그대로 남아있죠. 공주 대접을 바란다는 게 동화에 나오는 신데렐라급 대우를 바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존감을 계속해서 깎아내려가는 그러한 이성관계는 자칫 잘못하면 내 안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백조를 계속해서 미운 오리 새끼로 남게 하는 그러한 상황을 연출할 수밖에 없어요. 휘대의 카사노바 돈주왕 아시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돈주왕이 여자를 만날 때 모든 여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했었던 연애 스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돈주왕은 만나는 여자들마다 그 여자로 하여금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 있는 여성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나는 정말 매력적인 여자야. 그래. 왜? 아니 돈주왕이라고 하는 저렇게 매력적인 남자가 나를 매력 있는 여자라고 생각해 주는데 나는 정말 매력 있는 여자지. 이러한 인식을 계속하게 되는 순간 실제로 그 여자가 정말 매력적인 여자로 환골탈퇴하더라는 거죠. 나라는 남자가 이 지구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여자를 백조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이 여자 한 명, 그 사람만큼은 백조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까?